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독이란, 어, 우리가 왜 해독이 필요한지, 나는, 누구를 살릴 것인지, 우리 가족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현대의학은 발달하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음,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 수명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모은 돈을 병원에 갖다 주고 약을 먹거나 수술을 통해서 살아가는 기간들이 17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생활 습관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아토피 비염 천식, 자폐, ADHD, 성조숙증 이런 수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치매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지금은 성인병이 아니라 어, 10대부터 20대까지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어요.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왜 평생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백신을 맞은 이후로 심근염이나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해서 쓰러지시는 분들 또 뭐 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암 발생률도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우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 또 운동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이 악화되고 비만이 생기게 되고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고 암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 운동하는 거, 삶의 환경을 바꾸면서 식자재를 바꾸고 그 건강을 다시 어, 개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 병원이나 약 병원을 가서 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약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헬스클럽은 위에 위에 단계입니다. 어, 관리가 필요하거나 위험한 사람들이 다시 1번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사들은 약을 먹지 않는데 얼마만큼 약을 먹지 않는가 정말 놀랄 만큼 약을 먹지 않습니다. 혈압약도 이게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라는 거예요. 수축 이완을 해야 되는데 수축 이완을 못하게 만드는 약이에요. 이거를 오래 먹었을 때 장기 복용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 신장이 망가집니다. 결국은 신장 투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고지혈증 약은요?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 어, 이게 그 심장의 밥이죠.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망가져서 그 나중에 심장이 뛰어야 될 때 못 뛰어서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항생제 좋은 균과 나쁜 균을 같이 죽이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약들을 보면요. 미국, 네덜란드, 영국, 뭐 선진국들에서 그 모든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다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많은 약들을 처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그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의사들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의사들은 학창 시절 음식과 영양에 관해서 단 한 과목도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악화될까?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은 분명히 있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GMO,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에요. 이게
쥐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쥐한테 감자, 유전자 변형한 콩과 감자를 이렇게 먹였더니 면역 기능이 파괴되고 뇌가 수축이 되고 주요 장기가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럽에서는 똑같이 실험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유럽연합에서는 GMO를 수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GMO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2달 동안 먹인 쥐한테 심각한 종양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기 무게의 25%에 달할 정도의 종양이 생겼는데 새끼 쥐들은 55%가 사망했습니다. 전자담배를 갖고 1년 동안 추적했을 때 폐암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봤는데 22.5%가 폐암에 걸렸어요. 전자담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GMO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데서는 이 GMO 판매하다 걸리면 테러리스트 수준의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미국이 사라고 하면 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GMO 수입 대국입니다. 콩, 두부, 뭐 대두, 유부, 간장 웬만한 것들 이렇게 마트에서 그냥 사 먹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GMO예요. 우리가 자연드림이나 한살림이나 뭐 생협이나 이런 데 가서 논 GMO를 이렇게 찾아서 먹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GMO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한테 농산물 그 옥수수 사료를 먹이죠. 풀 뜯어먹고 자라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 옥수수도 GMO, 유전자 변형 곡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어야 되는 소들이, 가축들이 이렇게 옥수수 사료를 먹어도 병에 걸리는데 유전자 변형 곡식을 먹으니까 염증이 생기게 되고 병이 많이 생기니까 항생제를 계속 주게 되고 성장 촉진제를 계속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료를 먹고 자라는 그 가축들은 오메가6가 우리 몸에 쌓이고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이 20대 1이에요. 원래 1대 1 비율이 가장 건강한 건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들이 이 싱싱한 간 그대로 이렇게 생으로도 먹잖아요. 지금은 100마리 중에 10마리가 지방간이에요. 폐기 처분합니다. 소도 이렇게 먹으면 동맥경화가 와요. 환경 그 지방에 환경 유해 물질까지 녹아 있는 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 방목하고 풀 뜯어 먹는 소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막 비계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 유해 물질까지 다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떠서 키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다른 나라보다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거 갖고 또 우유를 만들죠. 치즈를 만들죠.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분유를 주고 치즈, 우유를 이렇게 주면 성장은 빨라지지만 왜냐 성장 촉진단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발달은 더 느려지는 거예요. 철분 결핍을 일으키고 뇌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독을 할 때 건강한 육류를 찾아서 먹어야 된다. 단백질 때문에 우리가 뭐 닭가슴살이나 안심이나 이런 걸 먹겠지만 건강한 걸 찾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요 주식이 육류인데도 치즈인데도 우유인데도 아무런 질병이 없어요. 이런 방목하는 유기농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드시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식품 첨가제입니다. 이 식품 첨가제를 만든 사람들은 이 만든 사람이 이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이 연구원이 이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 아무도 먹지 못해요. 이런 많은 식품 첨가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액상과당, 과당은요 우리 간에서 들어와서 이 충분히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물러요. 그리고 과잉 축적이 되면서 지방으로 변해요.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방간은 인슐린 분비 능력을 저하시켜서 결국은 당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뇨가 많아지는 이유가 이런 과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당뇨가 굉장히 많아지죠. 액상과당이 나쁘다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은 그거를 대체해 갖고 설탕의 200배, 300배의 단맛을 내는 이런 아스파탐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데 이거를 넣어놨더니 염증이 생기게 되고 치매가
유발되고 뇌에 종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스파탐이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아스파탐을 가지고 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었나 보잖아요. 뒤에 보면 과당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과당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는 과당이 광고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제로 콜라, 제로 소주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그런 거를 시키는데 오히려 그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삼시세끼 이렇게 먹으면요. 체지방, 혈당, 인슐린 저항, 인슐린 염증 수치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 어때요? 학원에서 내려오면은 다 편의점에 가서 잠깐 이렇게 먹고 또 다시 올라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 직장인들도 너무 밥값이 비싸지니까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고 삼각김밥에 라면 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이에게 과자를 줄 바에는 담배를 주라 그랬어요. 어떤 엄마가 아토피에 좋은 영양제나 화장품이 있나요? 이렇게 하고 가서 상담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아이한테 과자나 젤리나 이런 걸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서 계속 독소가 들어오면요. 어떤 식품이나 화장품을 발라도 그 독소를 이기는 제품은 없어요. 저는 평생을 아토피를 갖고 살았었거든요. 어, 그냥 못 고치는 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식단이나 우리가 독소를 막으면 충분히 히스타민 반응이 안 일어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해서 밥을 차려줍니다. 좋은 식단으로, 좋은 식재료로. 그러니까 저 때문에 유전으로 뭐 이렇게 아토피나 알러지나 이런 그런 게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식단에 그 어린이집 식단에 학교 식단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체해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엄마처럼 애들 다 먹는데 우리 애만 안 먹여요? 그건 어려워요. 그러면 평생 저처럼 아토피를 갖고 살게끔 되는 거예요. 자, 환경 호르몬을 볼까요? 이 환경 호르몬이란 말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 이렇게 많은데 환경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하고 분자 구조가 비슷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여성화가 되고 여자 아이들은 생리통이 심해지고 성조숙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조숙증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지금은 2명 중에 1명이에요. 이 옥수수에다가 프탈레이트 요거를 딱 넣어놓고 유전이 되나 본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다 2세대, 3세대까지 다 보잖아요. 깨끗한 환경에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다 유전된다는 거예요. 불임, 폐경, 정자불량, 성조숙증, ADHD.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거를 피해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방사능 부분, 이런 부분들도 뭐 코팅팬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이 하나하나가 1시간짜리 강의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고 또 간에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푸아그라 아세요? 그 거위의 목구멍에다가 음식물을 막 집어넣어 놓으면 얘가 아주 뚱뚱해지고 간이 이렇게 10배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부드러운 간이 되는 거예요. 지방이 많으니까. 그걸 먹는 게 푸아그라 음식이에요. 지방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만 먹으라고 하는 렙틴 호르몬이 망가지게 되면 이렇게
거위처럼 되는 겁니다.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걸 망가뜨리는 게 뭐냐? 액상과당, 흰 밀가루 음식, 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스트레스, 수면.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죠. 술 많이 먹으면 막 새벽까지 먹다 보면 부른지도 모르고 계속 먹죠. 밀가루 많이 드시는 분들, 탄수화물 중독인 분들은 밥 먹고 좀 이따가 빵 먹고 또 과자 먹고 계속 먹어요. 잠을 많이 못 자도 렙틴이 깨집니다. 해독 기간 동안에는 6시간, 최소 6시간,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돼요. 그만큼의 수면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낮에라도 시간을 내서 1시간 30분이라도 30분이나 1시간 정도라도 수면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 수면 시간에 이 뇌에 쌓이는 단백질이 청소가 돼야 되는데 그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쌓인 사람들은 해독 기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아니면 3, 4일 정도 지났을 때 굉장히 졸립니다. 굉장히 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야 됩니다. 그거를 도저히 못하겠어. 나는 졸려서 일을 못하겠어.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 나중에 다른 질병으로 만날 거예요. 뇌경색이나 치매나. 또 장 점막이 망가지는 거죠. 위에처럼 튼튼한 장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밑에처럼 장벽이 망가지니까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고 이 음식이 들어와서 발효가 돼야 되는데 부패가 되고 그러니까 이 독소들은 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장 누수로 인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독소들과 염증 유발 물질들이 림프하고 혈관 타고 돌아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장을 이렇게 메마른 생태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면역세포, 우리 세로토닌이 70%, 80%가 만들어지는 이 장에서 장이 무너지면 면역 기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여러 가지 약들을 먹게 됩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우리 호르몬이 망가지니까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당뇨가 생기게 되고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또 위장이 점막이 또 망가지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위염 이게 또 헬리코박터균들이 생기겠죠. 위산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또 위험성이 생기게 되고 장이 망가지게 돼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면역저하, 면역기능,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게 생기게 되고 또 나중에는 신장투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신장투석 병원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예요. 약에 의존하면 약만 늘어난다. 현대사회에서 해독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엔진 오일 6,000km에서 10,000km 사이에 안 갈면 어떻게 돼요? 엔진이 붙어버려요. 차 버려야 돼. 엔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도 1년, 2년에 한 번 정도는 전신 해독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TR9 헬스클럽에 대한 이 기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망가진 점막들을 다시 복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망가진 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혈관을 뚫어주면서 내장지방 청소하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켜주면서 염증 수치를 빼주고 림프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면역 기능을 올리고 대사 기능을 올리고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근육량을 올려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고 그거를 세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의사들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병원에서 만나서 약 줘서 보내기 바쁩니다. 옛날에는 급하면 응급실을 통해서라도 갔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가도 위험한 사람부터 먼저 보게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응급인데도 응급차를 타고 병원을 뺑뺑이를 돌아야 돼요.
병원에서 안 받아주면 119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의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마네스가 체중 조절 시장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먹고 어떤 식단으로 해야 될까?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돼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는 내가 기초 대사량이 1300인데 내가 막 활동도 하고 권장 칼로리가 있잖아요. 1800, 2000칼로리는 먹어야 되는 사람이 1000칼로리도 안 먹으면 우리의 신진대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초대사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좋은 칼로리로 권장량만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는 양만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의 8시간 주기를 지켜라. 이 700만 년 동안의 진화하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은 이 DNA가 있어요.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먹는 겁니다. 섭취 주기예요. 건강한 한식 위주로 좀 건강하게 먹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먹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먹으라는 거는 포만감 있게 먹으라는 거죠.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저녁 8시부터는 그러니까 쉐이크를 드셔도 6시에서 8시 사이에 드셔주는 거예요.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흡수 사용하는 시간이고 4시부터 12시까지는 배출식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땅이나 바다나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내려앉아요. 거기서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을 일으켜서 비타민들이 생기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항산화 물질들을 만듭니다. 그거를 먹고 우리 생명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초식동물들은 그 광합성을 일으켜서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들어있는 풀들을 먹고, 그리고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들의 내장부터 먹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분하고 영양을 먹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맨 나중에 먹어요. 그리고 유인원은 과일과 채소가 주식이었어요. 우리 인간도 700만 년을 살았잖아요. 그 육식을 먹은 거는 10,000년밖에 안 돼요. 주식은 과일과 채소였단 말이에요. 치아만 봐도 앞에서 끊어서 그 어금니로 으깨 먹게끔 돼 있어요. 유인원과 가장 비슷하죠. 장도 마찬가지예요. 초식 동물들은 이거를 으깨서 먹어서 그 안에서 발효를 시켜서 미생물을 만들어서 소화를 시키게끔 돼 있고, 인간의 장도 초식 동물처럼 굉장히 길어요. 육식 동물은 굉장히 짧아요. 단백질을 뭐 이렇게 먹으면 활성산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먹고 빨리 소화를 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긴 장을 두고 있는데 육식을 많이 먹어서 그거를 소화를 시킨다? 그러면 발효가 아니고 부패되는 장을 만드는 거예요.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과일과 야채만 먹고 살 때는요, 뇌의 시시가 작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식을 하면서 뇌의 시시가 늘어나면서 지금의 인간이 된 거거든요. 육식도 필요하지만 아까 전처럼 건강한 육식을 드셔야 된다. 하지만 육식은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 위장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과일은 20에서 30분입니다. 생야채, 샐러드 2시간, 탄수화물 3시간, 육류 4시간입니다.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8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섞어 먹고 그 후에 과일을 먹으면 원래 공복에 먹는 과일은 이 혈당이 올라도 우리 혈관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요. 과일 많이 먹어서 당뇨에 걸리면은 유인원들은 전부 다 당뇨에 걸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먹고 이후에 과일을 먹는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과일은 공복에 먹고 아침에 원래 배출식이잖아요. 근데 이때
내가 공복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과일식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냐? 가장 소화 에너지에 그 적게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과, 당근 가장 좋습니다. 사과, 당근 먹고 점심에는 한식 위주의 식단을 하고 저녁에는 쉐이크와 단백질을 같이 먹는 거예요. 길병원의 이길 여사가 93세인가? 그런데 60대 같잖아요. 너무 젊게 살잖아요. 똑같이 아침에는 과일 야채를 드시고 점심에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드시고 저녁에는 스테이크, 단백질을 먹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단백질은 가장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쉐이크랑 야채하고 단백질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되고 점심에는 아래 그림처럼 조금 건강한 한식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또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 드시라고 하는데 물은 자기 몸무게가 60kg면 그 60kg면 한 1.8리터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막 3리터, 4리터 옛날에 뭐 허벌라이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막 5리터까지도 먹고 6리터까지도 먹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의 수분비만 늘어나고 부종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을 때는 세포에 물이 들어가려면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워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워터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세포에 들어가려면. 근데 그거를 다 걸러내는 정수기 물을 먹으면 이게 세포로 들어가지 않아요. 부종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세포 외 수분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드실 때도 미네랄 워터를 드시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미네랄 워터를 드시기 어려운 상황이면 거기에 소금을 조금 타서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똑같은 재료로 이렇게 먹더라도 파인다이닝 가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최고의 요리사가 정말 성심성의껏 다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식당하고 다른 이유가 있겠죠. 우리도 파마넥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강기능식품을 그렇게 만드는 회사예요. 좋은 식품을 가지고 이렇게 UGS 공정을 통해서 이 검증된 이 식품을 가지고 좋은 해독 식단을 같이 함께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많은 뭐 가족들이 생각날 거예요. 와, 우리 아빠 혈압약 드시는데 저거 오래 먹으면 신장 망가져서 또 신장 투석하실 텐데. 어, 어, 우리 언니가 당뇨인데 이런 분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생각날 겁니다. 많은 분들한테 건강한 삶을 응원하시고 헬스클럽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